자, 일단 3문제 풀고 다음 거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풀 때는 좀 더 어려운 것도 좀 풀게요. 372번을 보죠. 다 푸신 분들은 다음 거 풀고 있어도 됩니다. 372. 원점과 A가 4,3,0이고요. 그 다음에 B가 2,3,6입니다.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원점까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이거 지금 원래는 선생님이 저번에 그 벡터로 푸는 방법 알려줬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아닌가? 네, 뭐 해보죠.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좌표 공간에서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쯤에 뭐 하나 4,3,0이면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여기 바닥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A가 4,3,0 이렇게 돼 있고 2,3,6인데 그러면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 반쯤에 하고 있고 여기 3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3이란 말이야. 이 위쪽에 있죠. 여기서니까 이 위쪽에 달렸죠. 여기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쯤에 있겠죠. 얘가.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모양이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모양적인 면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길이가 5라는 사실은 알죠. 여기가 5, 여기가 B, 여기 2,3,6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다가 서선을 내리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고요. 근데 이제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5고요. 얘가 얼마냐면 OB가 일단 5A가 일단 5라는 건 제일 쉬운 거고 OB를 한번 구해봐요. 이렇게 OB를 구하면 밑에 4에다가 9에다가 3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7일 겁니다. 여기 7. 그 다음에 AB를 구할게요. 이렇게. AB는 루트 4에다가 0에다가 36. 그래서 여기 2 루트 10. 이렇게 결정해요. 그러면 이제 수선을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를 떼서 이렇게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5고 여기가 B고 잠깐만 7이 더 기네요. 이제 7이 더 길지. 네, 맞아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바닥이 5고 여기가 5에다가 A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여기가 5, B, 여기가 7, 여기가 2 루트 10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뭐 편하신 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도 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도 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얘기기는 하죠. 쉽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뭘 쓰냐면 코사인 어떻게 쓰는 게 좀 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딱히 뭘 하겠다? 라는 느낌을 안 주니까. 그래서 보통 그 코사인 어떻게 쓰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X로 잡았어. 앵글 높이를 H로 잡아. 여기가 O-X 이런 식으로. 그럼 H제곱이 저 그림상에서 해결하면 참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수선을 써야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왔어.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이제 직각이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문제들이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나오면 이제 좀 약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쪽에서 생각하면 이게 49에서 빼기 X제곱이랑 같고 이쪽에 생각하면 40에서 빼기 이것이요. O-X제곱이랑 같습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네. 이런 형태가 어려워요. 49 빼기 X제곱은 40 마이너스 25
플러스 10x 마이너스 x제곱 정도 가야 돼요. 그렇게 지워지.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10x는 여기가 15라서 이거 되게 더럽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네요. 계산이 되게 더럽네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내줄 거구나. 7이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x가 10분의 34면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넓이가 나오니까. 이거보다 다른 걸로 풀면 알 것 같은데. 계산이 너무 들어오네. 뭐, 방법이 없어요. h제곱이랑 밑에가 5라서 계산해서 나오는 거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계산이 좀 깔끔한 데가 어딜까? 2루트 10으로 내려야 되나? 아니, 7로 내려야 되나? 뭐 저걸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산이 들어온 건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h제곱이 49 빼기 100분의 34h제곱.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좀 짜증나는 거죠. 100분의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이거면 70의 제곱에서 34의 제곱을 빼는 걸로 하는 게 편하긴 하겠죠. 어차피 4,900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빼기로 계산하시면 좀 편하긴 해요. 더하면 104. 더하기. 그 다음에 빼면 얼마냐? 36. 이것도 되게 별론데? 100분의 x 곱하기 36. 그 다음에 자 루트를 씌웁시다. 그럼 h는 10분의 여긴 6이잖아요. 약간 이런 걸로 나오겠죠. x가 더 되는 게 없지. 4로도 4 되는구나. 그럼 얘가 5분의 2가 바깥으로 나와서 6에 루트 26?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와요? 맞네. 이렇게 나오네. 그죠?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약간 계산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문제 중에 하나는. 아저씨 없어요? 어디서 하는 문제가? 384번 해보자. 자, 주점 A가 1,2,3이고요. 그 다음에 B가 2,1, 마이너스 2. 자, 요거와 ZX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 요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번에 선생님이 이제 어설프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자, A는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안쪽에 A가 이렇게 있고요.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2, 1, 마이너스 2가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근데 ZX 평면이면 이쪽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위에 P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쪽 P.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상하게 둘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길이는 안 바뀌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쪽으로 대칭시키죠. A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해서 A 다시. 그럼 뭐예요? 얘가 뭐가 바뀌죠? Y가 바뀌는 거죠. 이게 XY, ZX 평면이니까 Y가. 그래서 A 다시가 1, 마이너스 2,3이죠. 그러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게 요 점이 만약에 P이면 이렇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게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둘레는 A, B의 길이 구하고 더하기 이 최소값 이시 뭐가 되냐? 네, A 다시 B의 길이가 됩니다. 이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88번으로 가겠습니다. 벡터는 진짜 질문이 없는 거야. 안 푼 거야. 자, 세점 A가 2,5,7이고요. 그 다음에 B가 2,1,3입니다.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선분 BC 위에 점 D에 대해서 삼각형이 2배의 A, BD가 3배의 삼각형 ADC가 되는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이 좀 되게 애매한데 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한번 그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BC 위에 야 봐봐. 내가 만약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내가 먼저 그린 거야. A야. B구 C야. 그럼 저렇게 되려면 D가 여기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D가 오면 이게 3대 2라는 얘기죠. 그래야 눈넓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 이게 3대 2야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면 높이는 똑같을 테니까. 그럼 이 점만 뭘 하면 되죠? 내분점 찾으시면 되죠. B와 C의 3대 2 내분점을 D를 구하시고 A, D의 길이 구하시면 돼요. 그림상으로만 무슨 얘기냐면 이겠죠? 야 진짜 벡터 질문이 없는 거야. 안 푼 거야?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이런 거 안 풀었어? 실력업 이런 거 안 풀었어? 이럴래? 이래갖고 시험 보겠어? 불안한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 이런 거 풀어야 돼. 자, 뭐 질문이 없다면 아니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지. 뭐 문제가 풀겠으면 뭐 방법이 생깁니까? 질문이 없으면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지금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 볼게요. 여기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는 건 뒷부분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이제 내가 얘기했죠. 이번 주 일요일날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선택해서 수능 연습하고 교과서도 줄 테니까 단원을 일단 빨리 나가고 이번에는 단원을 천천히 나가는 것보다는 빨리 단원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하던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성분과 내적을 보시죠. 자,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선생님이랑 기하 생활 때 했던 얘기죠. 무슨 얘기냐? 원래 벡터는 자,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하고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되면 둘이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좌표 평면에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 녀석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원점에서 시작해서 여기 어떤 A라는 점으로 끝나는 벡터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랑 똑같이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점 하나를 여기 갖게 되는 벡터는 이거 딱 하나죠.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벡터는 이거 하나. 이거를 이렇게 A 벡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위치도 좌표를 하나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위치 벡터입니다. 한 점 5를 시점으로 해서 OA 벡터를 점 5에 대해서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벡터들을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A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 B라는 점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나타날 때 B 벡터가 있다고 치. 그럼 나는 A 벡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 벡터를 그러면 위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 네, 그렇죠. 뭐야? O, B 벡터 빼기 OA 벡터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B 벡터 빼기 A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도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공간좌표에 썼던 것처럼 내분이랑 외분이 있는데 역시 우리는 내분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내분점에 대해서 한번 나타냅니다. 벡터가 자 무슨 얘기냐면 쟤처럼 여기 A라는 벡터가 있다. 이렇게 여기 A 벡터 좀 더 크게 갈까요? B라는 점에 대해서 B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A, B의 선분을 어떤 P라는 애가 M 대 N으로 내분해요. 그럼 이 P 벡터는 뭘까라는 거죠. 실까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내분점이랑 방법이. 어떻게 해요? 네, P 벡터는 M 플러스 N 똑같이 하시고 M의 반대방향, M의 B N의 반대방향, N의 A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얘기에서. 자, 저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뒤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뒤에 얘기가 없네? 자, 보시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벡터가 하나 있다고 쳐요. 여기 이제 A 벡터가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B 벡터가 하나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선분을 하나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직선을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약 5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벡터 하나를 OP라는 벡터 하나를 이렇게 쓴다고 하죠. M 플러스 OA에다가 여기 M배의 OB 벡터로 나타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되게 많은 얘기가 들어가요. 첫 번째. 일단 M 플러스 N이 1이다 라고 하면 자, 이게 직선 L이라고 할까요? 아니, A라고 해도 안 상관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P가 직선 성분이 아니에요. 직선 AB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요 안에 있어도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렇게 비율 M 대 N 형태로 내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2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 칸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두 칸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이쪽으로 가게 돼서 여기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점이 있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잘 나가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죠. 이제 만약에 M이 여기야. N도 여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형사가 하나 생겨요. 형사.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D라고 하면 P는 어디요? 네, D예요. 사각형 OA, D, B, B 안에 위나 여기 위에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선분도 되죠. 등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둘 다 00이야. 그럼 여기죠.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0이야. 그럼 여기. 얘가 0이고 얘가 1이야. 그럼 여기. 둘 다 1이야. 그럼 여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숫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2번 조건에서 하나가 더 붙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얘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잘 봐요. M 플러스 N이 1을 넘지 않아. 이따고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삼각형 안에 들어가. 1을 넘지 못하게 돼.
1이면 어때요? 내가 여기서 요 위에 성분이에요. 여기 0부터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되면 P는 삼각형 OAB 안과 위에 여기도 씁시다. 안과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안쪽이랑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여러분들 나오긴 합니다. 이게 이 다시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3번 이런 것도 가능해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m이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n이 1까지다. 이런 케이스가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조그맣게 될게요. 이게 5A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 B라고 치면 이렇게 평사가 되고 이 평사를 똑같이 여러 개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립니다. 이렇게. 되게 쉬웠던 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요 평사입니다. 여기가 5고요. 왜냐하면 둘 다 마이너스면 여기가 있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가 1이면 여기가 있을 거고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1이 마이너스 여기가 있고 둘 다 1이면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 이 형태가 저런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서 이제 무게중심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죠? 형태가 딱 그렇게 된다는 건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좌표평면에서 일단 처음에 좌표평면에서 어떤 OA 팩터가 하나 이렇게 딱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만약에 좌표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처럼 여기 좌표가 A1, A2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런 성분에다가 이 팩터에다가 이 팩터 요거 더하기 요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단위 팩터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짧은 거 E1 팩터라고 합니다. 요게 1,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E2 팩터가 있습니다. 이걸 0,1이라고 하죠. 여기 1. 될까요? 그러면 이 OA 팩터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E1 팩터에다가 내가 A1을 곱했어. 이만큼 A1을 늘려서 더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A2에다가 E2 팩터를 더했어. 요거를 A2만큼 늘렸어.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이 팩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낸다? 아, 이제는 OA를 성분 표시로 A1, A2 좌표처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다음에 공간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좌표가 있는데 여기 A라는 좌표가 A1, A2, A3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OA 팩터를 만들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성분을 잘 쪼개서 보시면 자,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서 다시요. 맨 처음에 요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더해서 이걸 만들죠. 요 팩터에다가 뭘 더해서 요걸 더해서 요걸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Y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이렇게. 그러면 같은 얘기죠. 결국에 여기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단위 팩터가 있어요. E1 팩터.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1, 0,0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단위 팩터가 있습니다. E2. 얘가 0,1,0이 되고 여기도 단위 팩터가 있습니다. E3. 얘가 0,0,1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OA 팩터는 A1배의 E1 팩터에다가 A2배의 E2 팩터에다가 A3의 E3 팩터로 결정을 한 다음 요걸 다시 성분으로 좌표처럼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공간 팩터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공간 팩터 성분이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저걸로 구하고 내분점도 저걸로 구하고 계산도 저걸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어려울 수 있긴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뭐 84페이지 밑에 있는 거에 평면 팩터의 크기와 서로 같은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A라는 점을 잡고 여기가 A1, A2라고 결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A 팩터라고 하죠. 이제 여기 A 팩터를 성분으로 A1, A2 이렇게 나타내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OA의 크기를 그어볼까요?
OA의 벡터의 크기, 즉 A 벡터의 크기를 보고 우린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OA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이게 A1의 제곱에 A2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를 구할 거면 OA 길이 구하는 거니까 같은 얘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위치 패턴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팩터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B 팩터랑 같다. 무슨 얘기냐면 A 팩터가 그랬을까요? B 팩터가 B1, B2다. 근데 만약에 A 팩터랑 B 팩터랑 같아. 필중입니다. 그럼 결국에 성분도 같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A1이랑 B1이 같아야 되고 A2랑 B2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공간으로 넘어가면 네, A3랑 B3 같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요. 이해되실까요? 왜? 어째서 성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성분으로 나타냈다는 건 위치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까먹으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K배하고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평행이죠. 그 다음 수직이고 평행. 자, A 팩터가 저번 시간에 했죠. B 팩터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냐면 B 팩터가 어떤 상수배야. A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성분으로 따지면 이게 K가 들어가는 거니까 각각을 곱해도 된다고 위에 써 있습니다. K의 A2 이렇게. 그러면 B1이 K의 A1, B2가 K의 A2 형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되게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하면 가끔 K를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K는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1분의 B1, A2분의 B2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A1분의 A2가 B1분의 B2라고 써도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게 우리가 아는 직관에서는 뭐예요?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넘어갔어. 자, 공간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를 건 없습니다. 계산을 하시는 방법을 하면 되고 바로 내적으로 넘어갈게요. 공간 문제 좀 연습을 해야겠죠? 좌표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림상으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할만해요. 대신 이제 공간적인 문제에서는 좀 그림을 보고 있는 시선이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 내적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죠. 이 내적도 평면, 공간 둘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내적입니다. 역벡터가 아닌 두 벡터 AD가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 A 벡터가 있고요. 일부러 시점을 이렇게 맞춰볼게요. 여기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이라는 건 우리가 곱셈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A는 B라고 이제 벡터에서만 있는 연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하고 둘이 이루는 각에 대한 사인.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이건 시점이 동일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되고 이게 A야. 이 방향이. 근데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고 이게 B 벡터야. 그럼 세타가 뭐야? 이게 세타예요. 이건 세타 아닙니다. 이게 세타지. 조심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의 각이 코사인 세타. 이게 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일이에다가 코사인 하면 이렇게 내려오죠, 바닥으로. 바닥에 6일이. 그림자, 6일에다가 이거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한재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5분,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겠죠. 세타가 0부터 90도면 양수가 나오고, 90도에서 180도면 양수가 마이너스 하는데, 우린 이거 뭐, 평면이랑 다 할 줄 아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 세트로 외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자, 일단 선생님 보기 이거예요. 세타가 0이야. 만약에. 그러면 A 내적 B가 그냥 A의 B의 길이랑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얘기하면 이건 A랑 B가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냐면 이런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A 내적 B가 마이너스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 형태가 되죠. 이때도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방향이 반대.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A 내적과 A와 B가 평행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A 내적 B가 뿔마 A의 크기, B의 크기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되실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녀석은 이 녀석이죠. 어떻게 보면. 네, 세타가 2분의 파이. 또는, 네, 2분의 3파이까지도 선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 내적 B가 뭐가 되죠? 네, 제로가 된다. 사실. 그래서 얘는 뭐다? 아, 이렇게 되는 경우는 A와 B가 뭐다? 수직이다. 이런 얘기. 가장 많이 써먹는 녀석입니다. 뭐 이건 우리가 원래 내적할 때도 많이 써먹었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을 성분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원래는 그때 선생님 할 때도 증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증명은 모셔도 됩니다. 만약에 자, 위치 팩터, 즉 성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 A1, A2 이렇게 B, B1, B2.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간으로 넘어가서 좌표 하나 더 생겨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A 내적 B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A1, B1 더하기 A2, B2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할게요. 공간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A1, B1, A2, B2, A3, B3 구성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근데 공간적인 걸로 적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와 있네 거기. 성분을 나타내는 벡터의 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A 벡터에다가 B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죠? 네, 둘이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이때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얘가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얘가 운수가 나오면 분석이겠죠.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네, 이렇게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내적 B를 결정하고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좌표로 따지면 이거죠. 루트 A1의 제곱에 A2의 제곱에다가 루트 B1의 제곱에다가 B2의 제곱분의 A1, B1 더하기 A2, B2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좌표가 하나 들어가면 공간에서는 여기도 하나, 마지막에 하나 더 들어간다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몇 개 볼까요? 88페이지에 이런 거 하나 풀어볼까요? 뭐가 좀 풀만하냐? 진짜 여기서 넓이까지 나오거든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던 방법 형태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573번 한번 선생님이랑 볼까요? 573 자, 573번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OAB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OA를 여기가 이제 OA 벡터, OA가 이 벡터인 것 같고 여기 B 벡터인 것 같죠? 이렇게. 자, O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예요. 여기 땅 잘라서 여기 P 이렇게. 그 다음에 O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Q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PQ의 중점 M 요거에
중점M에 대해서 요거를 나타내달라는 얘기죠. A, B.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하지 않을까요? 네? 자, OP는 그럼 3분의 2의 A 벡터입니다. 맞죠? OQ는 그럼 네 3분의 1의 B 벡터가 되겠죠. 그럼 OM은 2분의 1의 OP에다가 2분의 1의 OQ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끝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576번이라던가 517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P가 어디를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이요. 무게중심은 580번 문제 같은 게 잘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계산이니까 계산은 그냥 본인들이 푸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성분도 뭐 내가 보기엔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내적은 크기랑 각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만할 텐데 우리가 거기서 안 풀어본 입체도형에서의 벡터의 내적을 한번 풀어볼까요? 606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 저번에 공간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안 풀어가지고 우리가 처음 푸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606번.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뭐냐면 여기가 A, B, C, D E, F, G, H 이렇게 돼 있는데 상황이 이렇죠? 야, 이 벡터랑 내적하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육각형이죠? 쉬워요. 왜요? 이렇게 읽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사각형이죠. 여기 몇 도예요? 네, 60도 3분의 8가 돼요. 이런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되어 있니? 이 건널비가 얼마냐고 그랬어요. 여기가 A라고 그랬어요. X라고 X. 여기 루트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쟤네들이 내적하면 루트 2X에다가 곱하기 루트 2X 하고, 네, 코사인 3분의 파이를 한 개. 그 두 녀석이 내적이니까 여기 16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X를 구할 수 있고, 건널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쉬운 걸 풀었는데 아마 607이나 608은 정사면체와 육면체가 이제 꼬인치에 있는 형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음에 질문하시고 제발 좀 풀지. 너무 안 풀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뭐 이런 내적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이니까 그냥 스킵하고 본인들이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여기는 푸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 엄청 되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 벡터 계산할 때도 곱셈공식처럼 계산하는 거 아시죠? 만약에 628번을 잠깐 볼까요? 이런 건 이제 풀다가 막히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628번 보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의 벡터의 크기가 4예요. 그 다음에 B의 벡터의 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죠. A 빼기 3B의 절대값이 루트 13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벡터 A, B의 이루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의 사인 세타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풉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A에다가요 A를 내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이루는 가격이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그냥 A의 크기에다가 A의 크기 결정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A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를 제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3을 거꾸로 쓸게요. 이게 A 빼기 3B의 제곱이죠. 이게 뭐냐면, 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여기를 내적한 겁니다. 그럼 내적할 때는 연산이 분배 법칙이 되는 거거든요. 곱셈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랑 하면, A 내적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내적하고 얘랑 내적하면, 교환 법칙 성립해서 6의 A 내적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 3이니까 여기 9의 B의 크기의 절대값. 이걸 그래서 곱셈공식처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자, 집어넣어보죠. 13은 보세요. 13은 얘가 16이고 빼기 얘부터 할까 더하기 9에다가 그렇죠? 빼기 6에 A 내적 B가 되죠. 괜찮으세요? 요게 25란 말이에요.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A 내적 B가 2가 됩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였죠? 그렇죠?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형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기 크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4하고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세타가 얼마예요? 사인 세타 구하면 되니까 뭐 여기 결정하시면 되죠. 이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나머지는 이제 수직이냐 평행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요. 유형 시켜볼까요?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거 저번 시간에 아마 넓이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 라고 얘기했었던 그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좀 어려워요. 아마 637번이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어려울 건데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솔직히 얘기하면 삼각형 넓이 구할 거면 좌표 잡고 그 다음에 길이 구하고 구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서 했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5구니까 여기 5예요, A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A 벡터고 여기 B 벡터예요. 그럼 우리 결국에 여기 세타를 구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넓이의 삼각형 OAB라면 그쵸? A의 크기에다가 2분의 1 하고 2분의 1 하고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 하고요. 여기 코사인 세타 형태가 되죠. 괜찮으세요? 근데 아니 저기 뭐가 괜찮아? 사인 세타죠. 그런데 이 사인 세타를 뭘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 세타인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 분의 A 내적 B로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 방법을 쓰시면 되는 이런 얘기. 괜찮을까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636번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건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635번을 풀고 님들은 이따가 637번을 푸셔야겠죠? 좌표 공간으로 넘어갈 테니까. 방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0,0입니다. A가 2,-1이고 B가 1,-3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OA의 성분을 구할까요? OA의 성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A 벡터를 그냥 이렇게 잡아요. A 벡터가 2,-1이야. B 벡터가 1,-3이야. 이렇게 잡으시고요. 일단 코사인 세타부터 구하죠. 코사인 세타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살짝 있긴 한데 고민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설명하겠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루트 5 그렇죠? 곱하기 크기로 가는 거니까 여기 루트 10 근데 딴딴 2 6이니까 8이죠.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5 하고 루트 2분의 8이니까 요게 5분의 2루트가 되죠. 아니지. 4루트가 되죠. 이렇게 되죠. 에?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그냥 잘못했구나. 5죠?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쌤이 틀렸으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코사인은 각이 딱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4분의 파이가 맞습니다. 근데 가끔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삼각형.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세타가 뒷도보다 크니까.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죠. 왜? 사인은 어차피 양수니까. 넘기면 돼요. 이해했죠, 선생님이? 네,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가 되고 계산하신 걸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네. 자,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삼각형에서 내분점의 위치와 벡터의 활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나옵니다. 639번 한번 볼까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꽤나 자주 나옵니다.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빼박이죠.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636.
자, 보세요. P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5의 PA, 그 다음에 2의 PB, 그 다음에 PC를 더했더니 얘가 BC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추천은 맨 앞에 숫자가 제일 큰 놈입니다. 나는 그래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에서 시작할게요. 선생님 요거를 자 마이너스 5의 AP로 갑니다. 여기도요. 그러면 2배의 AB 빼기 AP로 가는 거죠. BP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전부 A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AC 빼기 AP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AC 빼기 AB로 갑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기 얘네들이 지워져. 샥. 이쪽으로 넘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AP는 모아서 전부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무슨 얘기? 얘가 간단히 원래 얘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1이 넘어갈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넘어가면 3의 AB가 되죠. 그 다음에 얘랑 2랑 하나 해서 몇 개야? 8개죠. 8개의 AP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넘어오셨나요? 네, 그럼 AP는 8분의 3의 AB가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그럼 저건 무슨 문제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여기를 8등분 한다면 3칸 이쯤에 P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3대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삼각형 CAP와 CBP의 넓이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면 3대 5가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웬만하면 여기 숫자가 큰 게 좋아서 맨 앞에 큰 숫자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건 뭐 개취예요. 작은 걸로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진짜 까다롭게 나오는 건 내분점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까처럼 어느 형태의 문제들은 좀 어렵게 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아마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자치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그거예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 맞죠? OP가 M의 OA에다가 N의 OB를 계산했을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이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대부분 다 설명했기 때문에 643은 뭐예요?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아까 나 다 설명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다 끝났고요. 광남은 그럼 평면의 방정식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예? 아니면 구만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 맨 마지막 단어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구만 안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연달아서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이 뒤에 것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요. 네,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제 벡터를 사용해서 도형에 있는 방법을 벡터로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원래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이렇게 직선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뭐냐면 기울기가 만약에 m이고 여기가 어떤 점을 하나 지나가거나 여기가 뭐 n이다. 아니면 여기 x1, y1 형태 이렇게 라고 하면 기울기가 m이라는 걸로 저걸 풀었었거든요. 1학년 때도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위에 아무 점을 하나 잡아 같이 해봐보죠.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a야. a AP의 기울기가 m이다 라는 걸로 m은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그 공식이 이거잖아요.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라는 이 형태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웠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벡터에다 가져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공간이든 평면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평면부터 먼저.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지나갈 거예요. 직선이 이걸 나타낼 건데 여기에 어떤 A라는 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X, Y. 그럼 우리가 요 벡터라는 걸 하나 A라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으로 이 위에 점을 하나 잡아서 P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요 벡터를 우리가 P 벡터라고 나타내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주어지냐면 이런 애가 하나 주어집니다. 요 직선과 평행한 방향 벡터라는 녀석이 주어집니다. U 벡터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라고 썼냐 여기는 U1, U2라고 하죠. U1, U2라고 하죠.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죠. 이 AP의 벡터가 얘랑 평행하게 나타나는 거죠. 방향 벡터랑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씁니다. AP 벡터가 U 벡터랑 평행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되실까요? 이 AP 벡터라는 게 다시 쓰면 얘가 OP 빼기 OA 벡터가 되고요. 그게 K배의 U 벡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이걸 P 벡터라고 쓰고 여기 A 벡터가 넘어와서 A 벡터 쓰고 더하기 K배의 U 벡터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되실까요?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거긴 T도 썼네요. 그렇죠? B 벡터가 A에다가 K. 근데 요걸 좌표를 집어넣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A, P 벡터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X 빼기 X1, Y 빼기 Y1이죠. 이거를 K배의 U 벡터 U1에다가 U2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X 빼기 X1이 K배의 U1, Y 빼기 Y1이 K배의 U2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맨 처음에는 직선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얘가 X는 X1분의 K의 U1, Y는 Y1분의 K의 U2 형태로 나타낸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K를 없애고 싶은 거야. 여기서 K로 나눠. 여기서 K로 나눠. U로 나눠. 그럼 K가 되죠. K는 U1분의 X 빼기 X1, U2분의 Y 빼기 Y. 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요거를 우리가, 방향 벡터가 U1, U2일 때의 X1, Y1을 지나는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1이고 얘가 1로 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1을 두시고요. Y 빼기 Y1을 두고. 얘가 이 앞으로 가요. 그럼 여기가 U1분의 U2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X 빼기 X1을 써볼게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요 부분이 요거니까 요거의 기울기죠. 이 벡터에. 요게 뭐예요? M이 되는 거죠. 얘랑 식이 똑같아요. 원래 우리가 알던 거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하게 되죠. 평면이 공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걸 지울게요. 식은 똑같으니까. 뜰 거예요. 똑같으니까 거기 책에 써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공간으로 갑니다. 여기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되게 애매하네.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벡터가 A 벡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한 아무거나 자체 방정식이니까 P를 하나 잡고 얘가 P 벡터야. 그런 다음에 자 얘랑 이 직선이랑 평행한 U 벡터를 하나 잡았다. 그럼 식이 똑같습니다. 좌표로 따지면 이제 얘가 다르죠. 얘가 있는 X1, Y1, Z1에다가 P는 좌표가 랜덤인 이게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U1, U2, U3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이 똑같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U1분의 x 빼기 x1 U2분의 y 빼기 y1 U3분의 z 빼기 z1 형태가 된다는 요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 그럼 우리가 쓴 이 방법은 종이 못 써요. 우리는 1학년 때는 평면만 배웠으니까. 공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벡터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표현하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 공간으로 나오는 녀석의 성질을 좀 볼게요. 직선을요. 우리가 만약에 이 형태, 평면 형태에서 고민을 했었다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어. 여기가 뭐였지? y는 2. 근데 여기 만약에 점이 있으니까 여기가 a에 x1, y1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y1이. 이렇게 해나가는 직선. 기울기가 0인 거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잘 봐. 이런 상황에서의 방향 벡터는 분명히 뭐 단위만 하면 1,0일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괜찮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1분의 x 빼기 x1 0분의 y 빼기 y1이면 여기도 0을 만드시면 돼요. 극한처럼. 이거 나오죠. 그 다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쓰냐면 x는 x1이라고 써요. 마찬가지예요. 방향 벡터가 0,1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0분의 x 빼기 x1은 1분의 y 빼기 y.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향 벡터에 따라서 저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공간에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점 A, x1, y1, z1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아주 간단한 예로 Z랑 Z축이랑 평행해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식이 뭘 것 같아요? 자, 방향 벡터가 이게 된 거잖아요. 이게 되죠. 그죠? 방향 벡터가 이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질문, 얘는 뭐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가. 여기는 그냥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써볼까? 0분의 x 빼기 x1 0분의 y 빼기 y1 1분의 z 이렇게 써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Z축에 평행하면요 둘 다 써야 됩니다. 여기도 0, 여기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x는 x1이고 y는 y1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아까 우리 지웠다. 여기 지웠네. 여기 k였으면 우리가 왜 x는 x1 플러스 k의 u1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방법이 봐봐. 얘가 0이고 얘가 0이잖아.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엔 어떻게 뚫고 지나갈 거냐면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여기서 만나. 식이야. 뭐랑 표현한 거야? y축이랑 표현한 거야. 그럼 얘의 벡터는 이거죠. 방향 벡터는. 0,1,0이지. 0인 걸 쓰라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라고. x는 x1, z는 z1.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도 이해했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도 x가 있으니까 x 빼고 y는 y1, z는 z1. 이렇게 되니까. 저게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YZ 평면에 평행하다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봐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도 이 직선도요. 이것도요. YZ 평면에 평행해요. 아, XY 평면에 평행해요. 그렇죠? 얘도. 근데 그냥 XY 평면에 평행해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얘랑 이렇게 평행한 거예요.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식이 몇 것 같아요? 문제가 뭐예요? Z가 일정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이거란 말이야. 방향 벡터가 이거야. 여기 위에 있어. 이 위에 이렇게 있어. XY 평면에 있다고. 방향 벡터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U1, U2, 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향. XY 평면에 평행하니까. XY 평면에 평행하니까. 이해했어요? 요게 방향 벡터란 말이야. 또 얘가 0이잖아. 근데 여기 또 웃겨요. 그냥 다 쓰세요. 원래는 U1분의 X-X1 쓰시고 U2분의 Y-Y1 쓴 다음에 콤마 찍고 여기가 0이면 그 다음에 Z가 Z1이 이렇게 따로 써줘요. 얘네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되게 까다로워요. 써야 될 게 많아요. 이렇게 쓰는 것도 직선이고 이렇게 쓰는 것도 직선이고 이렇게 쓰는 것도 직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 자체에 이렇게 나와. 만약에 2분의 X 빼기 2를 3분의 Y-4 하고 Z는 2야. 있다고 나와요. 이게 직선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얘는 XY 평면에 평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어요. 잘 봐. 여기다 집어넣어요. 등호가 하나로 성립하면 걔를 써요. 얘가 0이면 얘는 따로 써요. 얘도 0이니까 얘네 둘만 썼잖아요. 얘네 둘만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가 있는 건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이해했죠?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있어요. 참고에 써 있습니다. 거기. 참고에 XY 평면의 평형, YZ 평면의 평형, ZX 평면의 평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원래는요, 여기에 법선 벡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평면 해방 정식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직선에서는 법선 벡터가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거기 있긴 해요. 밑에 중간에 2번에 그 2번이라고 참고하고 나와 있는데 이걸 요새 많이 안 쓰긴 한데 이것도 확인할게요. 무슨 얘기냐 봐봐요. 자, 여기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공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은 애가 여기 직각이에요. 자, 저거를 하기 전에 평면에서 한번 하고 가자. 이것도 하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평면에서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직각이에요. 이걸 우리가 N이라고 해서 보통 수직이면 법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A, B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X1, Y1이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잘 봐.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자, 여기 위에 P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쳐. 이게 X, Y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A, P랑 N이 수직이죠. 그죠? A, P라는 방향의 벡터와 N이 수직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해요? 예적해서 0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네, A, P. 예적 N이 0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AP가 뭐냐면, AP가 보이죠? X 빼기 X1, Y 빼기 Y1이고, 얘가 A, B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A에 X 빼기 X1 더하기 B에 Y 빼기 Y1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왜 1학년 때 배웠었던 일반형 있잖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일반형 형태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야. 근데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이렇게 X1, Y1, Z1 있고 여기에 랜덤으로 움직이는 P가 있어. 여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녀석이 있다고 쳐요. 수직이야. 여기 N 벡터인데 방향 벡터야. A, B, C라는 거죠. 그럼 여기 똑같이 나와요. A에 X 빼기 X1, B에 Y 빼기 Y1, C에 Z 빼기 Z1이 0이다. 그럼 요것도 문제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JS 플러스 D는 0이라는 일반형에 주는 거죠.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저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건 아마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구의 방정식만 하고 이걸 안 했거든요. 아, 가기 전에 102페이지 밑에 거 하고 갑시다. 그거 하고 갑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공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단은 평면에서 그릴게요. 상관없으니까 방법으로 갈게요. 이렇게 주직선이 있는데 주직선이 이렇게 L1, L2가 있어요. 평행합니다. L1이랑 L2가 평행해요. 그럼 자, 얘네 둘은 결국에는 방향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향 벡터가 평행하겠죠. 그렇지? 얘 방향 벡터 여기 쓸게. 이렇게 되는 애가 U1, 이렇게 되는 애가 U2면 얘도 평행하겠죠. 그래서 얘가 U1 평행 U2 이렇게 이해 되셨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U2를 K배의 U1 형태로 쓸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계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얘네 둘이 법선 벡터가 있겠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법선 벡터가 있어요. 수직이고 N1.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법선 벡터가 있어서 N2라고 하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N1과 N2도 평행합니다. 근데 이제 저쪽으로 가자. 어차피 각도해야 되니까. 수직인 직선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L1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L2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수직이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자, 얘의 방향 벡터 내가 끝을 맞춰줄게. 얘가 U1이야. 얘의 방향 벡터 여기 U2도 수직이죠. 이렇게. 그럼 법선도 봐봐. 법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그리면 되게 편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N1이야. 여기도 이렇게 해. 수직으로 N2. 얘는 또 수직이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저걸 왜 이걸 먼저 했느냐? 보세요. 자, 두 개의 이루는 직선이 있어.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어. 이렇게 해서 L1이 하나 지나가. 이렇게 해서 L2가 지나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루는 세타가 있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다니까. 잘 봐.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U1이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는 U2가 있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아. 얘네들이 세타야. 근데 법선은 이게 다르지. 잘 봐. 법선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자, 법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 여기가 N1이지. 직각 N1.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릴게. 일부러 이렇게 그릴게. 직각에 여기 N2.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은 요거겠지. 여기가 세타잖아. 그치?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각을 이루는 부호가 바뀌어. 코사인 계산하면. 이것만 잘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직선이 이루는 방향 크기는 방향 벡터를 가지고서 계산하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평면의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근데 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할만해요. 자, 거기 보세요.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N의 수직인 평면 알파 위의 점 P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면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으니까 그 P에 대한 자체 방정식이 그 평면의 방정식이겠죠. 얘네들이 수직이 되면 얘네들이 상황이 이렇게 됐자. 그림을 잘 보잖아. 여기에 평면이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이 평면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알파가 있는데 이 자취를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직선의 방정식에 법선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헷갈리거든. 밑에 식이 똑같아. 밑에 봐봐. 식이 똑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아까 일반형이 빠진 거야. 잘 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5가 있어요. 여기 위에 아무 점, A라는 점이 하나 주어진 거지. 이거 X1, Y1, Z1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미 아무 데나 P를 하나 잡았어. 얘는 그러니까 X, Y, Z가 되는 랜덤. 괜찮을까요? 근데 잘 봐. 여기에 뭘 주냐면, 이 평면에, 봐. N의, 평면 벡터 N의 수직인 평면 알파라고 써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인 법선 벡터가 빨간색으로 있을까요? 수직인 법선 벡터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 이 평면에. 이렇게. 법선 벡터가 있다고 치자고. 얘를 우리가 A, B, C라고 하자고.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은 두 점에 대한 벡터는 이 평면 위에 있죠. 얘랑 무조건 수직이죠. 평면이 어떤 직선이랑 수직이야. 그럼 걔랑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은 무조건 수직이잖아. 이해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AP하고 대적 N이 뭐다? 0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A 아까 했었던 것처럼 X 빼기 X1 여기 B에 Y 빼기 Y1 플러스 C에 Z 빼기 Z1 형태가 되겠죠. 그럼 아까 선생님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봐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한 거야. 자, 우리가 평면에서는 잘 들어.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평면에서 여기다가 A를 놓고 여기다가 P를 놓고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법선 벡터를 줬단 말이야. N이라고. 여기 A, B였지? 기억나? 자, 잘 들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걸 다시 번복하고 있는 중이야. 얘가 A,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점은 이거라고 했어. 얘네들이. 여기도 A, P랑 수직인 M 벡터가 있다고 했어. 근데 얘네들이 내적하면 0이니까 A에 X 빼기 X1하고 B에 Y 빼기 Y1은 0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직선의 일반의 방식이 맞아. 하지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야 그러면 벡터가 하나씩 넣으면 직선이라 했지. 직선이 아니라니. 공간에서는 이 방법을 쓰면 뭐가 나온다고? 평면이 나온다. 헷갈리면 안 돼. 다시. 아까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야, 여기서 좌표하는 거 넣으면 얘는 직선이겠네. 아니야. 그런 직선이 여러 개가 모여서 평면이 돼.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좌표가 하나 늘어나면 직선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직선이지만 좌표가 하나 늘어나면 평면이야. 조심해.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네, 그래서 그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형이 이거라고 그랬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뭐다? 평면이에요. 직선이 아닙니다.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되게 어려운데. 잘 봐. 선생님 들어봐. 진짜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솔직히 근데 여기도 그렇게 엄청 미친 듯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가 왜 마지막에 개정되면서 바뀌었냐면 원래 개정 전에는 얘가 앞에 있었는데 여기 뒤로 바뀌었냐면 이게 추가돼서 그래. 여기 파트가 공간적인 파트가 추가돼서 그런 건데 잘 들어. 평면이 이루는 각이 있어. 근데 여기는 뭐가 주어졌냐면 법선이 주어졌잖아. 여긴 방향 벡터라는 게 없는 거야. 법선이야. 수직에서 0이 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잘 봐. 그럼 자, 선생님이 만약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평면이 하나 있어. 여기 평면이 이고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면각처럼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얘네들이 이루는 각 요걸 거기서 세타를. 그치?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지 잘 봐. 그럼 오케이 알겠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되고 여기 직각 여기도 이렇게 되는 이게 직각이 되는 형태 여기 두 개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되는 애가 있다. 요게 세타가 맞지. 그럼 잘 봐.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저기 자리를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뭘 잡아? 얘가 N2라고 할게. N2 법선 벡터를 잡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 입사자. 이렇게 수직이 되게 N2 벡터를 잡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직각일 거 아니야. 여기 직각일 거야. 그럼 여기 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세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선으로 가면 무조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이렇게 외우면 돼.
아까 직선도 마찬가지였어. 법선으로 가면 뭐가 돼? 그거가 바뀌어. 사인. 이해했어? 그렇게 바꾸면 돼. 그러니까 법선으로 구한 각은 둘이 이루는 각에서 파이만의 세타를 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잖아. 그래서 봐봐.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거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해서 절대값이 있는 이유. 위에도 예정을 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써 있잖아. n1의 절대값, n2의 절대값 하고 n1이랑 n2를 내적한 다음에 절대값을 치우잖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했어 선생님이 무슨 얘기? 저것 때문에. 왜? 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가 얘가 될 거니까.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절대값을 외우면 돼요? 네. 방법은 저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평면이 서로 수직이면 법선도 수직,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하면 법선도 평행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볼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머릿속에다 딱 그려봐. 이제 이런 형태로 가야 돼. 봐봐. 만약에 둘이 평행해. 그러면 얘 법선 평행. 이해했죠? 이번에는 둘이 수직이야. 이렇게. 이게 수직이야. 그럼 법선 수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웁시다. 우리가 원래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얘가 L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었다. 근데 요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여기 X1, Y1이라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직각을 내야 돼. 이 D를 구하고 싶어. 응? 어떻게 했었어? 기억나지? D는 요체 A제곱에 B제곱분의 절대값의 AX BY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평면, 공간에서 이런 평면이 하나 있어요. 얘가 이거야. AX.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이거라고 했어.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뭐라고? X1, Y1, Z1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D를 구하고 싶어. 보통 거리라고 하면 제일 짧은 거 얘기하는 거죠. 최단 거리로. 책에 봐봐. 뭐라고 써있는지. 똑같아. CD. 맞죠? 그래서 외우세요. D는. 네, 루트. 대가리. A제곱, B제곱, C제곱하고, A의 X1, B의 Y1, 플러스 C의 Z1, 플러스 D의 Z1.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걸까요? 잘 봐. 얘랑 수직이면, 뭐야? 법선 벡터가 있다고 써야 돼. 근데 이 법선 벡터가 뭐냐면 얘가 A, B, C야. 그치? 그럼 얘랑 평행하지? 다시. 얘랑 평행하지? 맞아? 근데 여기 좌표를 하나 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를 구해. 이해했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를 구해. 그럼 그게 X1 말게 X2, XY, 이렇게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의 크기를, 이게 그거 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를, 뭘로? 이거 나눈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이 크기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한 다음에, 방법은 이렇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거리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계산할 거니까, 여기 좌표와 여기서 수선에 내린 요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X1, X2를. 그러면 그 거리를 요걸로 내적해서 계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이 좀 더러워요. 그냥 외울게요. 알겠죠? 좀 까다롭습니다. 방법이 똑같죠? 봐봐. 똑같죠? 외울게요. 자, 그 다음에 구의 방정식까지 하겠습니다. 저거 잘 써먹는다 생각보다. 나중에 시간이 혹시 되면 문제 풀다가 증명하겠습니다. 저거 나중에 한번 증명할게요. 근데 거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너네 이거 증명 기억나? 안 나지? 이거 기억 안 나잖아. 엄청 써먹지. 똑같아요. 증명은 잘 안 나오지만 엄청 써먹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걸 알면 부의 방정식에서 쓸 게 되게 많거든. 이것도 원방에서 많이 쓰잖아. 왜냐면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지름 더하면 제일 멀고 반지름 빼면 제일 가깝고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저도 구에 똑같이 방법을 씁니다. 자, 원방이랑 구는 같은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면에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구의 방정식은 영향이 생각보다 뭐 되게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엄청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A, B, C가 있죠. 이 위에 아무 점이나 P가 있다고 쳐요. 랜덤한 점 여기 X, Y, Z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가 A면 AP의 길이가 뭐다? AP의 길이가 R이다 라고 하는 게 구의 방정식 정의죠. 저기서 뭘 하냐면 팩터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 팩터를 써서 이 크기가 R이야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럼 AP 이 팩터는 뭐가 되냐면 X 빼기 A, Y 빼기 B, Z 빼기 C가 되죠. 반지름은 I고 이거의 크기라고 하면 이거 되잖아요. 그렇죠? X-A 제곱에 Y-B의 제곱하고 Z-C의 제곱이 R이다. 이 양변을 제곱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R이야? 그러면 P 빼기 벡터 A 벡터의 크기가 R이야.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게 부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지금 되실까요? 여기서도 이런 걸 되게 많이 씁니다. 봐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게 요거를 제곱해. 이거 무슨 얘기냐면 P 빼기 A의 제곱을 여기 R제곱이지. 크기니까. 근데 요걸 어떻게 쓰냐면 벡터로 써 다시. P 벡터 빼기 A 벡터에다가 내적 P 벡터 빼기 A 벡터에다가 내적을 한 게 R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양변 제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부의 방정식이 나오고 나면 원방에서 나왔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 내가 부의 방정식을 알아.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접선이에요. 구가 이렇게 있어. 원에서도 왜 여기 점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선 구하고 이렇게 접선 구하죠. 맞아요? 그럼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직각 내려서 이게 반지를 여기까지 거리 D 하면 여기 구할 수 있죠. 이걸 구에다 넣는 거야. 구가 돼버리는 거죠. 질문. 구에서 밖에서 근 접선은 몇 개? 무수히 많다. 원에선 2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꽃갈 모양이 만들어져. 이렇게 꽃갈 모양이 만들어져. 그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했었죠. 이 꽃갈 모양의 뭘 구한다? 넓이,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것도 나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것도 구하고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얘기도 나와요. 공식만 냅두고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렇게 평면이 있어. 이렇게. 평면이 있어. 여기 구가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 다음에 제일 먼 데가 어디야? 이거 뚫고 지나가서 요 위에가 제일 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제일 작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나온다는 얘기. 이거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식의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거의 계산 문제라서 어려울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뭐 내가 보기엔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었던 그 X축이랑 Y축의 평면을 지나는 방정식 형태의 문제가 제일 까다롭고요. 그렇습니다. 안 푼 거 있네요. 110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까요? 쭉. 앞에 건 좀 열심히 풀어보세요. 풀고 안 되는 건 내가 질문 받을 테니까. 풀어야 돼! 내가 지금 2단원씩 나간다고 자꾸 이것들이 문제는 안 푸는데. 벡터 안 하고 여기 안 하면 시험 어떻게 보려고요?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놔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죠. 그러려고 내가 2주 안에 모든 진도를 다 끝내겠다는 건데. 10번을 보세요. 유형 10. 거기에 교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건 우리 앞에 설명 안 했잖아요. 교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봐봐. 평면이 이렇게 있어. 왜? 평면이 이렇게 있어.
얘 뭐냐고. 완전 이 직선이죠, 직선. 쟤 뭐야? 라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 742번. 보세요. x-2y 마이너스 4z 플러스 2는 0이야. 그 다음에 x-y z가 없어. 2는 0이야. 이렇게 돼있다? 질문. 얘들아, 이거 버리고 그냥 얘네 둘만 일단 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두 개의 교점을 찾거나 평행에 맞나 이런 거 할 때 뭘로 푸냐면 연립방정식 풀죠. 기억나요? 똑같아요. 연립방정식 풀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문자가 3개야? 식은 2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했지? 비율로 구했어요. 비율로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잘 봐. 이거를 만약에 하나를 없애. 자, 얘에서 얘를 뺍시다. 얘에서 얘를 빼면 이렇게 나오지. 얘에서 이렇게 쫙 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z는 0 이렇게 나타내겠죠. 괜찮아?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 그럼 y가 뭐냐면 y가 마이너스 4z입니다. 돼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어요. 마이너스 y 4z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2가 돼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잘 봐. 아, z를 t로 나타내면 x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4t, z는 t 이렇게 나타내야겠다는 얘기. 저기서 직선의 방정식. 이해가 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끝이에요. 다른 두 문자에 대한 식으로 각각 나타낸다. 한 문자를.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대가 6? 요거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요게 네,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교선의 방향 벡터를 요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게 우리가 t로 나타낸 거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t로 바꿀 거야. 해봐. 여기를 t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얘가 넘어가지. 그러면 t는, 자, 얘가 넘어갔어.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2. 얘가 넘어갔어. 마이너스 4분의 y. 그러면 그냥 z. 이걸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럼 방향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벡터가 이 얘기예요. 식이 2개인데 문자가 3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는 거다. 그럼 저게 교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교점은 그냥 연립만 잘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막 까다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745번. 안 풀었던 거니까. 칠 45번. 보세요. 2분의 x-1, y-3, 5분의 z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0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b, c라고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반대로 해요. 이걸 k라고 할게요. x는 2k 플러스 1, y는 k 플러스 3. z는 5k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거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둘이 더하고 얘 빼는 거잖아. 둘이 더하면 3k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을 한 게 0이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0이기 때문에 k가 3이죠. 그럼 넣으세요. 그럼 얘가 7, 얘가 6, 얘가 13. 이렇게 결정입니다.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네. 저런 얘기입니다. 답이 있어? 있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또 아까 했었던 방법이랑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유형 14도 잠깐 볼까요? 112페이지. 아까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었는데 이번에는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평면 벡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이렇게 하나 뚫고 지나간다고 하고요. 여기 이루는 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방향 벡터가 똑같은 걸 이렇게 하나 잡아. 얘가 U, 얘가 LX 방향 벡터. 그 다음에 얘의 보편 벡터를 똑같이 이렇게 잡아. 이런 식으로. N.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네. 미안하지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이해했죠?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 90도 빼기 세타라고. 그렇지? 그림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또 아까 계속 같은 방법이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유해방정식 평면의 위치관계 이것도 이것도 해야겠네요. 봐봐요. 아까 평면과 구의 위치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선생님 했잖아.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원해방정식을 할 때요. 직선이랑 안 만나? 겹해? 그 점이야? 할선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구가 요따구로 있어요. 구가 요따구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안 만나? 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접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접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뚫고 지나가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해봐. 원하지? 여기 중심이 있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랑 직각, 여기랑 직각, 여기랑 직각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이게 D1. 이 반지름보다 작지. D1은 반지름보다 작아. 그럼 여기까지면 여기는 D랑 반지름이랑 같아. 마지막은 요게 D가 반지름보다 길어.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아까 그거랑 또 똑같이 푸시면 된다니. 괜찮아요? 원방이랑 똑같아. 대신 여긴 판별식은 못 쓰죠. 무조건 점에서부터 평면까지 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포인트 위치에 있는 뭐 주식산 사이의 거리라던가 평면에 대해서 대칭인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번도 해야겠네요. 유형업 볼까요? 얘들아, 포인트 위치에 있으면 주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꼬인치는 주직선 L1과 L2에 방향 벡터를 바꿔 U1, U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U1에 있는 점이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각각 실수 TS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TS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PQ를 구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봐. 꼬이치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꼬이치. 얘네들 사이의 거리라는 건 딱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런 P란 점이 있고 여기 Q란 점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직각이어야 되고 여기 직각이어야 되고 그림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저게 최단이죠.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럼 자 거기 있는 771번을 풀고 이 얘기를 할게요. 네. 77. 여기 Q라고 할게요. PQ기를 구하는 거죠. 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가 L1인데 L1이 이거예요. 2분의 X 빼기 4는 마이너스 2분의 Y Z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L2는 X 빼기 1 2분의 Y 마이너스 1은 5 마이너스 Z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분의 Z 마이너스 5라고 쓸게요. 그럼 자 일단 요게 L1이라 하고 요게 L2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약간 뭐 T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P의 좌표. T가 뭔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봐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X가, X좌표가, 그러니까 좌표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2L 더하기 4, 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L, 콤마, L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이건 S라고 할까요? T라고 하자, TTT. 여기가 있습니다. S라고 할게. 여기는 S 플러스 1, 2S 플러스 1, 마이너스 S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Q고, 얘가 P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t가 바뀔 때마다 얘가 여기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얘기고, 여기도 s가 바뀔 때마다 얘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뭐랑 수직일까? 다시. PQ가 내가 PQ를 구할 거야. 그럼 PQ가 이런 벡터지, 이 벡터지, 이 벡터. 맞아? 그럼 얘네 둘의 뭐가 되냐면 서로 법선이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얘랑도 수직이고 얘는 얘랑도 수직이니까. 그래야 PQ가 딱 둘 다 수직이면서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PQ는 얘는 누구랑 수직이야? U1이랑 수직이고. PQ는 U2랑 수직인 거야.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응.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푸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더러워. 진짜야. 개더러워. PQ를 벡터를 쓸게요. 얘에서 얘를 빼요. QK로 하면 상관없어. S 빼기 ET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ES 플러스 ET 플러스 1.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U1이 뭐냐면 여기는 2, 마이너스 2, 1. 여기는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랑 매적해서 0, 얘랑 매적해서 0을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연립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봐. 얘랑 매적해도 S와 T에 대한 식이 나오지. 얘랑 매적해도 S와 T의 식이 나오지. 연립하면 ST가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넣은 다음에 얘네 둘의 기울. 아니면 이거 구한 다음에 ST 구했으니까 이 PQ의 크기 구하면 이게 제일 짧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게 옛날에 유명했었던 문제. 왜냐하면 귀찮잖아. 잘 까먹거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번도 유형 20번도 그거랑 똑같아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자, 평면에 대해서 세칭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 자, 무슨 얘기냐면 봐. 이게 평면이 하나 있어.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는 뭐였어? 이게 XY거나 YZ거나 이거였지. 이제 그거 아니야. 얘가 이거야. A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P가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Q. 수직 대칭점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 길이랑 이렇게 같겠지. 얘야? 그럼 뭘 구하면 될까? 첫 번째. 우리 그거랑 똑같아. 직선에서 여기 P 있고 Q 있어. 그럼 뭐 했어? 첫 번째. 뭐 했어?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 그래서 PQ의 1번. PQ의 중점 M이 요 위에 있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식이 하나 나오지. 두 번째. 하나가 더 뭐였어, 이거? 이건 기울기였어. 근데 얘들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야? PQ가 뭐랑 평행해? PQ 벡터가 뭐랑 평행해? 법선이랑 평행해. 평행해. 말은 평행이라고 쓰고 쓰는 건 수직을 쓰면 안 돼. 이렇게 돼. 그럼 뭐야? K배야.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돼. 같은 방법.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직선이랑 똑같아요.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PQ가 A의 법선 벡터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나오는 거야. 요거다, 요게 PQ와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풀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쉬어도 되나? 아니면 그냥 계속 풀다가 쉬죠. 어차피 이따가 좀 일찍 끝낼 테니까.